현재 공석 중인 검찰총장의 문무일 현 부산고검장을 지명하였습니다. 우리 시대 정신이 바라는 것을 성찰하고 또 성찰해서 국민을 위하여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던 문재인 대통령, 검찰총장 후보자에 보신 것처럼 문무일 부산고검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자, 문무일 후보자의 이력과 과거 인연이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무일 후보자와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단어들을 저희가 좀 연결을 해봤습니다. 트리를 만들어봤는데 자, 먼저 뭘 볼까요? 첫 번째, 자, 12년 만에 호남 출신 검찰총장이다. 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도 호남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후보자지만 아직까지 그래서 양쪽에 다 이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다 호남 출신이 된 게 12년 만입니다. 네. 노무현 정부 때 천정배 장관, 김종빈 검찰총장에 의해서 이번에 12년 만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이제 양쪽이 다 투톱이 호남인 그런 셈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면요. 이 강골 특수통이다라는 별명이 있어요. 검찰 내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어떤 평을 받는, 평판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보면요. 네. 검찰 내부에 문무일을 따르는 검사는 많지 않다. 그리고 또 형님 리더십은 아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떤 말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재화 변호사 네. 얘기죠. 이재화 변호사 보면 이제 통진당 때 이제 통진당을 변호하셨던 유명한 분인데 대학 동문이라고 해요. 문무일 후보자하고 형님 리더십은 아니니까 따르는 사람 많지 않는데 대신 선후배 청탁은 통하지 않는 사람. 아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재화 변호사 저 얘기는 양립할 수가 없는 두 가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 뭐 형 좋고 아우 좋고 하다가 보면 청탁이 좀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대신 청탁과 선을 딱 끊고 원리 형식만 지키되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뭐 형님 동생 하면서 두루두루 지내는 건 좀 소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두 개를 다 가지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저 이재화 변호사 저 얘기는 저 문무일 후보자의 단점보다는 저는 장점을 부각시키는 그런 말이라고 아하. 봐요. 네. 형님 리더십은 좀 없었겠지만 이 청탁 같은 것을 안 먹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검찰의 독립,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라는 저는 긍정적 평가로 보고 있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들은 얘기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문무일 후보자가 경청의 리더십의 달인이다 이런 얘기. 잘 듣는다는 얘기를 잘 들어준다는 아하.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 아침 뭐 조간신문에서 한번 보도가 됐는데 네. 예전에 이런 일화가 있었다고 하죠. 부장검사 시절에 당시 이제 야당 의원이 전화해가지고 본인은 뭐 억울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1시간 내내 들어줬답니다. 아하. 근데 이제 남 억울한 얘기 1시간 들어주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군소리 안 하고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야당 의원이 문무일 당시 부장검사 팬이 됐다. 내가 아하. 하소연한테 다 들어줬어. 이런 네.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얘기를 워낙 잘 들어주고 변호사 얘기도 잘 들어주고 후배 얘기도 잘 들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조직 내 신망은 굉장히 두텁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문무일 후보자에게는 또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의 교과서다라고 하는데 그 이제 첫 번째 사건으로 유명한 게 지존파 사건을 꼽거든요. 자, 지존파 사건 어떤 사건이고 어떻게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과서다라는 별명을 얻게 됐나요? 지존파 사건은 이제 7명의 조직폭력배가 5명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해가지고 그 당시에 뭐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일었던 사건이죠. 네. 문무일 지금 후보와 관련해서는 94년도에 남원에서 이제 한 카페 여종업원일 이 지존파가 살해를 해서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시체를 유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경찰은 단순한 교통사고로 이걸 봤는데 그 당시 남원지청에 근무하던 문무일 검사가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수사를 이렇게 한 거죠. 그 과정에서 이른바 이제 지존파의 존재를 밝혀내게 됐고, 네. 그래서 이 남원지청에 근무하던 문무일 검사가 서울지검 이제 특수부로 발령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특수부 검사로서 어떤 새로운 이제 활약을 하게 되는 그런 시작이 된 것이 바로 이제 지존파 사건입니다. 네. 자, 그 이외에도요, 유명한 사건들을 다 맡았었습니다.
신정아 게이트, 그리고 또 성완종 리스트, 땅콩 회항 사건.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이 문무일 후보자가 맡았던. 전 개인적으로 가장 최근에 했던 성완종 리스트인 것 같습니다. 이제 2015년도에 대통령가 워낙 큰 사건이었고 성완종 전 회장이 메모지에다가 이름을 남기고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인, 그러니까 본인이 숨진 상황에서 수사가 굉장히 어려웠었죠.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지금의 한국당의 대표가 된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이제 기소를 했죠. 네.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근데 사실 문무일 후보자의 어떤 특징을 알 수 있는 사건은 적이 나오는 사건보다 저는 다른 거를 좀 꼽고 싶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효성 비자금 수사한 적이 있어요. 아하. 근데 효성 비자금 수사한 게 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냐면 2008년입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효성 조성래 회장의 동생이 한국타이어 조양래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돈입니다. 네. 2008년에 언제죠? 이명박 대통령 집권 초기입니다. 네. 힘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그때 사돈 기업의 비자금을 수사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걸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비자금 이제 관리하는 그 관계자를 수사하다가 좀 수사가 번진 건데 그 관계자를 긴급 체포해서 구속시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권에 좀 찍힌 측면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권의 힘이 가장 좋을 때 정권과 연이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을 수사를 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이명박 정부 내내 아주 박해받은 건 아닌데 네. 좋은 보직은 가지 못했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문무일 후보자가 조금 강단 있고 정권과 척을 질 수 있는 수사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와 유명한 사람들의 인연과 악연을 저희가 몇 가지 대표적으로 모아봤습니다. 자, 보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성완종 리스트는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를 기소했던. 그렇죠. 기소했던 그 악연이 있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서울지검장관은 함께 신정아 사건을 수사를 했던 그런 또 인연이 있군요. 그리고 또 이재명 성남시장과 연수원 동기동창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굉장히 좀 끈끈하고 친한 사이였나 보죠? 이재명 성남시장이 본인의 트위터에 그 글을 남겼었죠. 네. 그러니까 자기의 어쨌든 동기가, 연수원 동기가, 검찰총장이 되면서 검찰 개혁에 굉장히 큰, 지금 나오는 군사정권의 판검사로 임명받지 말자고 다짐했지만, 네. 형은 검사가 됐다. 난 실망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검찰 개혁을 누구보다도 잘할 것이라고 굉장히 기대를 걸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네. 이재명 시장은 또 어쨌든 문무일 후보자가 2차 사법파동에서의 주역이었다. 네. 또 이런 얘기도 이제 공개를 했죠. 그게 1988년에 있었던 일인데 네. 노태우 대법원장. 그렇습니다. 당시 예. 이제 김용철 대법원장이죠. 김용철 대법원장을 임명을 하니까 그 당시 판사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 네. 50 정권에서 했던 사람을 왜 또 재임용을 하느냐. 네. 해서 이제 판사들 한 300명 정도가 막 이제 서명을 하면서 대법원장 물러가라. 이것이 이제 2차 사법파동인데 그 당시 연수원에 있던 문무일 그 후보자와 등 몇 명이서 같이 이제 서명을 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김용철 대법원장은 물러나게 되죠. 네. 그리고 나서 아까 나왔던 그 얘기. 네. 이제 군사정권에서 판검사를 하지 말자 이렇게 네. 다짐을 했는데 형은 어쨌든 검사를 하고 싶어서 검사로 가서 그 당시에는 좀 서운했는데 네. 이왕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가 됐으니까 앞으로 어떤 적폐청산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데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이제 바람을 이재명 시장이 오늘 SNS에 올린 겁니다. 문무일 후보자의 과거를 인연과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면 분명히 개혁적인 인물이고 뭔가 적폐를 청산하는 경험이 좀 있었던 그런 과거들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군요. 그런데 자, 홍준표 지금 자유한국당 현 대표입니다. 신임 대표인데 아까 그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를 했던 대상이에요. 근데 검찰총장 후보자로 다시 나섰고 요번에 새 당 대표가 됐고 근데 이 두 사람의 인연도 또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군요. 고대 선후배네요. 그렇죠. 같은 대학의 9년 후배니까 네. 굉장히 끈끈하고 연수원에서는 사기수 후배인데 이제 홍준표 대표가 좀 늦게 사법고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끈끈한 인연이어야 되는데 악연이 많았죠. 네. 특히나 이번에 홍준표 대표가 대선 출마하면서 거의 첫 일성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검찰은 김수영의 시 풀을 인용해서 바람이 불지 않아 눕는다. 아하.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그건 자기가 굉장히 억울하게, 그러니까 자기를 타겟으로 수사를 했고, 네. 그 이제 당사자가 바로 지금 문무일 이제 후보자니까, 문무일 후보자가 곧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쉽지 않은 네.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문무일 후보자의 대표적인 수사 사건 가운데 이 성완종 리스트 같은 경우는요, 수사 결과에 대해서 평가가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먼저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좀 봐주기 수사였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그 수사는 정말 최선을 다한 겁니다. 좌우면한 게 전혀 없습니다. 정말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공수처 설치나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무엇보다 부패한 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의 적이자 그 사람이 속했던 조직의 적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여망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문무일 후보자의 이 주변 이야기를 살펴보면 지금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는 부분이 이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결과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두고 청문회에서도 논쟁이 좀 벌어질 것 같아요. 근데 성완종 수사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저거를 뭐 폄하하는 건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당시에 성완종 씨 죽었죠. 네. 쪽지 하나 달랑 있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수사합니까? 그러니까 진짜 문무일 후보자 말대로 정말 할 수 있는 거 다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당시 이제 당대표, 당시 이제 총리, 지금 이제 당대표가 연루가 됐으니까 당신 말이야 무리한 수사한 거 아니야? 결국 2심 다 무죄 나왔잖아. 이렇게 밀어붙일 거고. 네. 그리고 여당 쪽에서는 아니 김기춘 실장이랑 친박 핵심도 왜 못 잡았어? 뭐 이렇게 얘기할 거고. 네. 그러니까 문무일 후보자가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다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건 좀 관대하게 봐줬으면 해요. 저는 네. 그 당시에 상황을 봤을 때 문무일 후보자가 최선을 다해서 저는 수사를 했다고 봅니다. 네. 이게 당시에 보면 이제 양쪽에서 좀 공격을 받을 소지가 조금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사람이 8명인데, 네. 뭐 홍문종 의원이라든지 이병기 실장이라든지 이른바 친박계 인사들 6명은 그냥 무혐의 처분이 되고, 네. 홍준표 경남지사, 당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 2명만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 당시에 이제 홍준표 대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좀 편파적이다. 네. 그럼 비박계를 겨냥한 수사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거기다가 또 2심에서 이제 무죄를 받았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 뭐 이런 것을 제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반면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그 당시에 이게 사건화가 되면서 성완종 씨가 그 사면받은 데 의혹이 있다. 네. 이래가지고 수사 중간 넘어가면서는 이른바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게 치욕적인 수사다.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재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청문회에서 어떤 시기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좀 여러 가지 매서운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